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할 때 자주 듣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제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에게는 매우 잔혹한 진실들을 마주한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지난달에 육아휴직을 썼고 끝나자마자 회사로 복귀했을 정도로요. 쉼없이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마음은 늘 하나부터 열까지 제 온 정성을 쏟아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남편의 외벌이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얻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고 젊은 시절 취업 이전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남편은 저와 직급 차이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근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급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는 않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저희는 각각 인턴과 대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한 팀의 인턴으로 들어와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교성도 뛰어났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해내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을 응원하게 되고 또 격려하게 되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회사 직원들이 그런 점을 보고 조만간 연애하는 거 아니냐고 놀리기도 했는데 결국 저와 남편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저와 남편은 평생 배필에 약속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만약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결혼 후 3달 후쯤 한참 뜨거운 신혼을 즐기고 있을 시기에 안 좋은 와중에 소식이 생겼을 때 직장인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준이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저는 실망했지만 남편은 떨어졌어요. 둘 다 성공하거나 둘 다 실패했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서로 축하하거나 서로 위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승진을 한 제가 그렇지 못한 남편을 위로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던 제게 웃으며 괜찮다, 던 남편. 하지만 모든 일을 잘 해내던 자신이 유독 승진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는지 결국에는 이직하기로 했더라고요. 저는 차마 말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다른 직장을 찾지 않은 채 퇴사를 하였고 그로부터 2달 만에 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정말로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집안일에 손대지 않아도 말끔히 처리해 주었고 매 저녁 원하는 음식을 내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좋은 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부터 날이 다가올수록 남편의 수입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백수 생활에 만족하는 남편을 설득한 끝에 저는 임신 7개월 때 겨우 새 직장을 찾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 편하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육아휴직이 끝나고 즉시 복직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냈고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5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아이는 6살이 되었고 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맡은 업무 자체가 출장을 갈 일이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한 번은 아주 중요한 일과 관련된 출장이 생겨서 일주일 동안 가야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아이를 돌봐야 했지만 평소보다 퇴근이 좀 더 늦은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평소에 병치레가 많은 분이라 한참 말 안 듣는 남자애를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출정을 떠났고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되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랑 저 둘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하나 사줬었죠.
아들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저는 연락이 와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끊기고 저는 전화를 받은 즉시 너무 놀라서 다시 아이와 통화하려고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남편이 먼저 연락을 줬을 텐데 그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메신저로도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에게 모르는 척 전화를 걸었고 통화는 있었지만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다면 분명히 먼저 알렸을 텐데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끝내자마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급히 향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 좋지 않았어요. 출장지가 우리 집에서 꽤 먼 지방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는데 서너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교통체증이 없어서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제가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 아이가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어라, 이번에 처음으로 환자로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여자의 처음인데 참 무서운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이없었어요. 남편인데 아이를 입원시키고도 엄마인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통화까지 했는데도요. 언짢지 않았던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중요한 업무차 지방에 내려가 있으니 저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 남편 성격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있을 때도 아이가 모기에 물려 피부가 다 벗겨졌다며 빨리 와보라고 호통을 떨었던 사람이고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조금 까졌는데도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불러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거기다 황당한 일은 또 있었어요. 전염병이 유행하던 차에 부모님 외에는 병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해주면서 하는 말이 기가 찼어요. 현재 우리 병원은 병실에 아이 부모님 외에는 면회가 불가능해요. 이미 아예 부모님 모두 오셔서 병실에 들어가세요. 네, 부모님이 다 오시다니요. 제가 아이의 엄마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남편과 함께 오신 분이 아이의 엄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걸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이의 친엄마가 맞으시다면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확인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이의 엄마인데 누가 왔길래 부모가 왔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화가 났고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며 내가 침몰하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함께한 병원에서 환자가 아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간호사는 의아해하며 동일한 이야기만을 반복했습니다. 동시에 침실 출입을 승인하기 위해 확인을 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언급했는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출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어수선한 상황을 겪음으로써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학병원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출을 마친 후에야 새로운 문제 없이 아이를 보러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짓을 하면서도 도대체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기에 이런 상황까지 겪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곧 이상한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남편 놈도 믿을 놈은 아니었던 거죠.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은 사인실이었는데 3명의 환자복을 입은 환자들만 보였고 종석 제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두리번거리다가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구석진 끝쪽 하늘 커튼이 쳐져 있던 곳이었어요. 저는 커튼으로 가려진 곳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곧장 가까이 다가가 병실 커튼을 거칠게 여러 번 제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어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느냐고요?
제 남편과 함께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여자랑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여태 참았던 화가 멈추지 않고 더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멱살을 잡아 이 상황을 설명하라고 소리쳤어요. 실망하고 화가 나서 그만큼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날 진정시키려고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둘 다 손댈 수 없다고 결정한 후에야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인지요. 일담하지 말고 나의 아들 앞에서 왜 걱정하는지 어린 모습으로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왜 그 여자가 간호사로 알고 있는 집까지 빠르게 바른 대로 모든 것을 말해주어야 했는지. 언니. 그것은 사실 우리 평범한 이웃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어. 당신 모르게 꽤 오랜 동안 그녀는 우리 집에 와서 미안해함. 아이가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도록 그때 잠깐 미리 씨와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우당탕하는 소리에 나왔을 때 아이가 호기심에 국자를 더 보려고 해서 식탁 의자를 가스레인지 앞으로 옮겨서 올라갔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국냄비를 팔로 쳤던 것 같아. 나온 후에는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화성이 심하게 상처받았어. 언니,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목적으로 친해진 건 아니었어요. 아이를 다치게 한 것도 너무 죄송해요.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아이를 돌보던 사람이 어머님 말 맞다고 생각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진 적도 있었어. 그리고 열이 받을 일이 또 있었어. 화를 내는 내 모습 때문에 아이가 불안했는지 더욱 말을 많이 걸더라고. 아들이 화상을 입었는데도 너무 아팠다며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던 말이 있는데, 제게 아들이 병원에 가야 한다면 전화를 했을 때 옆집 상간녀가 제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알고 아이의 핸드폰을 빼둬서 통화를 강제로 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도 옆집 상간녀가 아이 핸드폰 전원을 꺼버려서였죠. 만감이 교차하는 이 감정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 아들을 껴안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요. 엄마 할머니는 친구들이랑 부산이라는 곳으로 놀러 갔대. 할머니가 보내준 사진으로 거기 바다도 봤어. 우리도 나. 집에 돌아가면 바다에 함께 가보자. 할머니가 부산에 놀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분명히 출장 때 너를 돌봐줄 것을 약속했었는데 부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어. 아니, 할머니가 아줌마에게 부탁했다고 하더라.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했어. 할머니는 바다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통화로도 보여주었는데 나도 보자마자 물놀이가 정말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엄마와 함께 바다에 가자고 했어. 그런데 우주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동안 누가 왔어? 아빠가 왔어. 아니, 옆집 아줌마가 아줌마와 놀고 있으면 아빠가 온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잤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햄도 먹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 있을 때 당연히 시모가 아들을 돌봐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옆집의 여자를 우리 집으로 불러 아들을 돌보도록 부탁한 것이었다. 시모는 자신의 몸이 힘들지만 손주를 챙겨주는 것이라며 가식적으로 행동을 했고 추가로 제게 돈까지 받아놓고 제 받은 돈으로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애는 남편의 불륜인 옆집 여자에게 맡겨놓은 것이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여자에게 제 아들을 맡길 수 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다.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 시모에게 옆집의 여자와 남편이 부정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시모는 한참을 심사숙고한 뒤 대충 뭔가 짚고 넘어가는 듯 했다고 대답했지요.
저는 시몬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여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따져보았어요. 시몬은 고이 늙은 나이에 6살 남자 아이를 키우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냐며 만사 귀찮으니 몰랐다는 척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 자신은 제게 돈을 받고 체력만 쪽팔리는 상황은 좋다며 아이는 체력 좋은 여자가 돌봐줘서 즐겁기도 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말했지요. 따져보고 묻느냐며 상부상조도 모르겠느냐고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쳐대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에 더 이상 대화를 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느껴져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시모에게나 남편에게나 오만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난 생처음으로 느끼게 된 날이었네요. 저는 불륜을 저질렀던 자들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상간녀를 병실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들과 더 마주하고 있으면 화병에 걸릴 것만 같았어요. 평소엔 쟤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옆집 여자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죠. 이런 난잡한 상황도 모르고 남편과 다투거나 하는 날은 옆집 여자에게 쫓아갔습니다. 맥주 한 잔씩 마시며 업무를 나누기도 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으로 제비까지 맞춰주며 위로해주던 옆집 여자의 모습이 다시 떠올라 치가 떨렸어요. 삶 속에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솔직하고 저를 정말 아끼며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떤 복수를 하겠다고요? 온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주변 지식인들을 창피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요. 얼굴에 인이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생각한 복수예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옆집 상간녀에게는 그보다 큰 복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퇴원 전까지는 아이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에 연차까지 써가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요. 늘 바쁜 엄마인 제가 자신이 아플 때라도 아이와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냥 행복한 제 아들에게 어찌나 미안한지요. 병원이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정말 오롯이 아이에게만 집중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게 3주라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이는 퇴원하게 되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래도 되나 싶게 사람의 털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옆집 상간녀의 집에서 나오는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정말 신혼부부처럼 모습까지 따라하는 꼴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냉혹한 표정을 짓고 가만히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는 실증이 나니까 제대로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현재 상황을 자제하고 싶어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쉬는 날이라서 걱정 없이 아들을 맡길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직 할 말이 많아서 그가 어디론가 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기를 바란 뒤에 친정집에 아이를 데려다 줬어요.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모에게도 연락해 집으로 오라고 부탁했죠. 평소라면 어른이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남자라서 심란했지만 제 눈치를 살피며 순순히 오겠다고 해서 기뻤어요. 집에 도착해서 대충 짐을 풀고 거실로 갔는데 상간녀의 집에서 나온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반성하는 듯한 척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런 척조차 하기 싫어서 차분히 그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렇게 시모를 기다리게 된 셈이에요. 30분이 지난 후 시모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 병원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을 쏟아냈습니다. 아직 우리가 나눌 많은 것이 있어요. 도대체 어머님께서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건데요?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중요한 건가요? 미애도 옆집 여자한테 맡겨뒀을 때 싫어하지 않았다면 그럼 된 건 아닌가요? 넌 일 때문에 부탁해놓고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아? 내가 맡기고 떠나는 것이 마음 편할 텐데요.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애를 돌볼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어머니께 부탁드린 거예요. 할머니니깐요. 그러나 애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상대인 것을 알면서도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내 아들이 한 번 실수를 했다고 이혼하거나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 왜 안 될까요? 어머님, 자랑스런 아들은 자신의 새끼 태어나는 날인데 병원에서도 못 보는데 상대방의 집에서 걸리면 고작 그것뿐이라고요. 여보, 그건 뭐야? 아이에게 부적절한 관계니까요. 정리하려고 가봤다 온 거야. 믿어줘, 제발. 내가 남편을 얼마나 못 대접했으면 아이가 바람을 피웠겠어.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알아. 관계도 정리한다고 해야죠. 알았지 뭐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나 여기까지 불러왔어. 지금 남편이 바람핀 것도 제 잘못이고 남편이 실수했으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싶은 건 그 말씀이신가요? 어머니는 제가 바람 피워도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다 끝나고 관계 정리를 한다 해서 저희가 마주한 상황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옆집 여자도 데려와 앉혀 이야기를 해봐야겠네. 어디로 여보? 그건 아니잖아. 아니라고 하는 게 뭐가 필요해. 바람핀 놈이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자꾸 까발리는지. 넌 가만히 있어. 관계 정리를 위해 다녀왔다는 남편의 말은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거든. 옷차림이 새로 보이나 둘 사이에서 풍기는 분위기로 보이나 전날 밤 오붓한 시간을 보낸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드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지금은. 당장 초긴 상황을 피하려는 것 같이 둘러싸는 남편이 더욱 괴롭고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망설임 없이 심오한 남편을 뒤로 한 채 무작정 옆집에 찾아갔고 제 뒤를 황급히 따라오는 남편의 행동이 어이가 없었어요. 옆집 문을 거칠게 여러 번 노크하자 상대방은 곧 현관을 열었어요. 상대방은 저를 흘겨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삼자대면을 좀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라며 거절할 것으로 생각했던 상사는 제 생각과는 달리 순순히 우리 집으로 옮겼어요. 무슨 말이길래 부부싸움을 하다 말고 자신을 불렀냐고 물으셨어요. 아니, 동네방네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라는 소문처럼 소리치며 싸우다가 갑자기 어째서 불렀느냐고 하셔서 우리 부부 싸우는 소리가 소문이 나봤다고 아닐 텐데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다 알면서 진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남편이 오늘 그쪽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 생각과 다른 말이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불렀네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요? 피할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제 남편이 오늘 그쪽을 찾아간 것은 부적절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네요. 무슨 말이죠? 부적절한 관계를 해소한다고 해서 자기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언니에게 우리가 헤어졌다고 말했다는 거에 대해 왜 놀랍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된다고요? 무슨 일이 생긴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미 확인했으니 이제 집을 나가주실래요? 외도나 사랑 문제는 논할 곳이 아닌데요. 상대녀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15도가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불렀냐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소리치고는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 혼자 남게 되었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기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좌불안적인 남편에게 우리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상간녀한테 가보라고 지금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애통하면서도 이웃에게 제발 하지 말자고 애원하며 시선은 계속 현관종 쪽으로 향했죠. 나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캐리어에 남편의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따라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소리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짐을 다 싸고 나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현관 박복도에 내팽개쳤고 남편에게 이제 너는 자유야.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말했죠. 아이 핑계까지 대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을 걷어찼고 그가 힘없이 뒹굴어 밖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의 신발 2짝을 던져주고 문을 잠궜어요. 밖에 서서 한참을 어슬렁거리던 나는 결국 옆집 비밀번호를 입력해 옆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봤더니 집이 잘 방음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옆집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다투는 소리까지 다 들려왔어요. 기가 쳤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에는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 제게까지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변호사로 일을 해온 것이 꽤 되다고 해서 친구에게 부탁했거든요. 제가 막연하게 이혼을 생각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냥 어려울 것만 같고 남의 일인 것만 같았던.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었지만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삶을 뗄 생각도 없기 때문에 만발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이혼 소송 준비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물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모와 남편, 그리고 옆집 상간녀가 우리 집에 와서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고 또 남편이 옆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실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모아 증거물로 제출했고 당연히 유리하게 진행되었어요. 조정 기간 동안 바람난 사람들에게 복수로 본전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처음으로는 아파트에. 옆집에 살던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 불륜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내 이야기도 들릴 것 같지만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저 옆집 여자를 골탄 대상으로 삼았어요.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해서 그녀를 꽤나 신경 써주는 편이었거든요. 여자들 입김이 얼마나 강하게 통할지 다들 아시겠죠. 그걸 노리고 있었어요. 유부남을 유혹하는 추잡한 여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어 했어요. 또한 피해자인 나로서는 동정받을 확률이 더 높으니 저는 욕을 먹을 일도 전혀 없을 거예요. 특히 그 아파트 내에서 인사를 하는 분들은 많은데 저로서는 더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요. 제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회사의 옆집 여자와 남편이 불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신 것인지 세상이 정말 좁다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진 후에야 옆집 여자가 남편의 회사에 다니는 부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가끔 몰래 만나 미래를 함께 나눴다가 옆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 과격하게 상대했습니다. 그 여자는 상간녀로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동료였는데 이 사실은 제게 비밀로 유지한 채로 바람을 피웠어요. 결국 남편과 그 여자의 정체가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가 정말 꼬였네요. 회사에서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상황녀가 제게 찾아와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아무도 아니었어요. 오빠와 나의 부정관계에 대해 아무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요. 당신이 회사에서 소문이 대상이었어요. 제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우리 회사의 마케팅 팀장과 친한 사이라며 그분에게 제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의 지인에게 털어놓았는데 소문을 퍼뜨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문을 낸 것과 안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건 당신들이 어디까지 더러운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 증거 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사정을 따져봤다간 오히려 화만 나게 할 뿐이니까요. 당신 같은 난잡한 사람과는 나이를 섞는 것도 역겨워요.
오랜 시간 동안 제게 소문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며 고래 소리를 지르던 사람은 제가 심증만으로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겁을 줬지만 결국 그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어요.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옆집 여자는 이제는 받아쓰기에 좁쌀알 같다는 속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녀가 제게 찾아와서 따지던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남편보다 직급이 낮은 상간녀는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소외되어 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제게 찾아왔답니다. 저희는 남편이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압박이 커져서 퇴사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후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제게 외도를 한 사실을 제기하여 회사에 퇴사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다가 퇴사한 사실을 감안하여 위자료에 관한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남편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소문이 퍼졌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회사 문제는 회사에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핀 것이 회사 사람들 누구든 그들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판단에 힘이 실렸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요구가 어려울 것 같고 아들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놓고 분쟁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가야 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고 회사를 퇴사하여 아이를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쓴 편지를 증거물로 제출한 것은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내 행복의 원천은 엄마이며 항상 좋은 날들을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용만 있었어요. 아들이 병원에서 저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아빠의 잘못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낸 것 같다고 느꼈는지 아빠 대신 자신이 더 말을 잘 듣겠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이 내용이 편지에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양육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매월 상당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불어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마친 후 잠시 후에는 제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있던 그 고통스러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살기 딱 좋은 아늑한 곳으로 이사했어요. 드넓은 마당은 아니지만 작은 텃밭도 있고 아이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사를 한 후에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남편은 끈질기게도 저에게 연락했어요. 자신이 모두 잘못했다며 평생 이렇게 가족의 끈을 끊고 살 수 없다고 제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내 상간녀랑 깨볶음을 설라는 말을 남겨놓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시모도 제게 연락해서는 남편이 정말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재혼하면 자신이 정말 잘 챙겨줄 것이라고 말했더군요. 그런데 우리 이혼 소송이 얼마 안 됐을 때 옆집 상간 여자랑의 사건 끝나고 위자료로 모은 돈을 다 써버리니까 백수가 되어버렸다며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냐는 이유로 남편을 버렸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혼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고 시모에게 연락처도 차단했어요. 저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자 남편은 아들에게 저와 함께 살았던 때가 더 행복했냐고 묻고 엄마에게 잘 상황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들은 엄마가 현재가 더 행복하다고 해서 남편도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했어요. 행복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세계를 뒤졌어요. 그 이후 재혼 이야기는 매끄럽게 흘러가요. 저는 이사를 한 후에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또 제 손으로 챙기기 위해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다행히도 제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집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근무 시간은 여전하지만 아이와 함께 집에서 일하니 한 공간에 함께 있어서 불안함을 덜 느끼는 것이 보여서 저도 안심이 되고 있어요.
아들이 엄마밖에 몰라 하지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 그때에 제가 묵묵히 아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엄마는 슈퍼우먼이라고 합니다.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 제 아들에게 노력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멋진 어른으로 자라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순간까지 슈퍼우먼 엄마로서 아들을 지지하고 싶어요. 이혼 전에는 우리 가족이 안정적인 것으로 믿고 살았지만 때때로 남편이 잘못할까봐 걱정했어요. 남편을 우리 집 가장으로 생각했었으나 경험한 일을 통해 이혼 후에는 우리 집 가장은 내 자신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몰상식한 그 인간 없이도 능력 있는 제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양육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들과 두 사람만으로도 풍부한 날들을 즐기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를 보며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엄마로서도 항상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씩씩한 아들과 행복이 넘치는 집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